So this was a gift from Roy. So we put it down, right? We lock it. And now if we listen. 이제 한류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것은 너무 식상한 말이죠.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이 콘텐츠를 넘어 물건으로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 평범해서 익숙한 물건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신박한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동이 나자 직구를 통해 사고 배송비를 아끼려고 공구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물건들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첫 번째, 쪼그리입니다. 위 영상이 보이시나요? 사진에 등장한 여성의 복장과 자세가 너무나도 한국적인데요. 슬리퍼와 몸빼에 쪼그려 앉은 자세까지 얼굴만 가리면 한국인이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익숙한 저것이 무언가 봤더니 바로 의자 쪼그리. 세상에 이보다 작업 친화적인 의자는 본 적이 없죠. 엉덩이와 완전하게 일체화된 디자인에 사진으로도 느껴지는 안락한 쿠션감, 앉아서 작업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높이. 지금까지 수많은 작업 현장에서 고생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왜 그때는 이게 없었을까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쪼그리가 요즘 세계 농업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이 만든 농작업 효상품 쪼그리는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국내 시장성을 입증했는데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북유럽 노르웨이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쪼그리는 단일 농촌 근로자들의 노동 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선 상태로 허리에 바로 둘러 착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다리 사이로 끼우는 작업 방석에 비해 장착 해제가 한결 수월한 특허 제품이죠. 외국에서는 홈이와 더불어 한국이 세계 농작업계를 180도 바꿔놓았다고 극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쪼그리를 사용해본 한 농업인은 이것 없으면 일을 못할 것 같다. 무릎도 편하고 화장실 가기에도 좋다며 쪼그리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손톱깎이입니다. 아니, 손톱깎이가 없는 나라가 없을 텐데 왜 유독 한국 손톱깎이가 인기인 걸까요?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사가는 물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손톱깎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우리나라 손톱깎이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손톱깎이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82%나 됩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손톱깎이 5개 중 4개가 우리나라 제품이죠. 전 세계적으로 손톱깎이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 직후 미군 부대를 통해 손톱깎이가 처음 소개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후 몇 년간 미국산과 일본산 고급 제품들이 속속 수입되었지만 워낙 비싸고 희귀해 일부 특권층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런 한계를 타파하며 등장한 국산 손톱깎이 기업이 바로 이어서 설명해드릴 3세븐입니다. 3세븐은 1975년 설립된 기업으로 매년 8천만 개 이상의 손톱깎이를 생산해 이 중 90%를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직원 240명의 작은 기업이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 4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엄연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손톱깎이는 사용되는 패턴 특성상 수만 번 반복되는 동작에도 탄성을 잃거나 날이 닳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교함을 유지하기 위해 금형 열처리 도금 연마와 같은 30여 가지 공정을 거쳐 만들게 되죠. 그 중에서도 3세븐만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절삭력입니다. 윗날과 아랫날이 정확히 맞물리는 대신 윗날을 0.02mm가량 길게 처리해 타사 제품보다 절삭력이 1.5배 이상 강할 뿐 아니라 잘린 단면이 훨씬 깔끔하답니다. 또 손톱깎이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재인데요. 3세븐에서는 포스코에서 고품질의 열연 강제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가 카피 제품이 따라할 수 없는 비결 중 하나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3세븐 불법 복제품이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로 유통되자 이를 사들여 고철 처리 공장에 용광로로 쏟아붓는 모습이 중국 현지 TV에 방영되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 담요입니다. 극세사로 만든 이른바 한국산 할머니 담요가 아마존 등 외국에서 인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겨울용 담요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담요는 다시 구할 수 없다면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대문 도매상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산 밍크 담요를 수입해갔다. 과거에는 중동 시장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디자인은 꽃 또는 호랑이가 그려진 담요라고 하는데요. 실제 구매자들은 퍼펙트라는 후기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 제품 후기는 별 5개 만점으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적혀 있고요. 코멘트 중에는 압도적으로 넓은 이 담요는 몸을 3번이나 감싸고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으로 침실 인테리어에도 완벽하다라고 적기도 했죠.
한국산 밍크 담요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중동은 거의 1년 내내 덥지만 12월부터 2월이 겨울철로 기온이 0도씨에서 10도씨까지 떨어지는 나라여서 바로 이 시기에 부드럽고 따뜻한 한국산 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최근에는 중동을 넘어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한국산 담요가 알려져서 미국, 유럽 등까지 시장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한국 담요는 60에서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원대에서 거래되는 한국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이지만 자주 동나고 구매평 역시 수백 개가 남겨져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죠. 추천 구매평을 남긴 애리조나 시민은 나는 이 담요를 사랑한다.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다. 이전에는 담요와 이불을 모두 동원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쓰며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녀는 이어 애리조나는 일교차가 큰데 이 담요는 너무 덥지도 않고 좋다. 아이들 것까지 모두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밥솥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처럼 한국은 밥의 위험이 대단하죠. 전통 방식인 가마솥밥부터 돌솥밥, 압력밥까지 만드는 방식도 매우 다채로운데요. 그러나 가장 편리하면서도 밥맛을 살릴 수 있는 건 단연 전기밥솥입니다. 현재 국내 전기밥솥 브랜드들은 해외까지 사로잡으며 진정한 밥맛을 제대로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쿠쿠의 밥솥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가전 한류의 선두주자로 우뚝 솟았다고 합니다. 밥맛으로 세계를 감동을 준 한국의 전기밥솥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밥솥하면 일본의 코끼리 밥솥이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손에는 꼭 코끼리 밥솥이 하나씩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앞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밥솥 상자로 벽이 만들어질 정도고 코로나 이전 시내 면세점은 물론 일반 매장에서도 국산 밥솥이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었죠. 그 중에서도 13억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쿠쿠는 2003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쌀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현지에서 선호하는 밥맛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넓은 대륙만큼이나 다양한 품종의 쌀 각각의 특성을 살려 연구해 좋은 밥맛을 이끌어냈죠. 또 한국식 죽보다 수분이 많은 중국식 죽을 위한 죽 조리 메뉴 기능을 추가하고 현지인들이 쿠쿠밥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수한 노력의 결과로 밥솥은 쿠쿠라는 인식을 중국인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해외에서 인기 만점인 한국 제품들을 소개해보았는데요. 사실 더 많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외국 여행이나 지인 중에 해외에서 인기 있는 우리 상품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